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최고 권력자가 러시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권력을 3년임을 확정지고 나서 첫 번째 간 나라 거기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쭉 내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차르와 황제의 만남.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차르와 황제의 만남. 극치의전 주목.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민주화 당입니다. 제가 투자민주당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민주당하고 그 민주당이 같은. 아니 저는 그거하고 틀려요. 그 뒤에 하가 있어요. 하가 민주화당이에요. 민주당이 아니고. 그것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혹시 여기 가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세 휴전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좀 바랐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갈등도 좀 줄어들게 되고 우리 또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공급망 위험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 관련된 공급망 위험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완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또 아마 한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얼개가 있었거든요. 이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시진핑이 푸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다른 언론 기사에 보면 나오는데 내년인가요? 선거가 있는데 러시아에 선거가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아마 83% 나와요. 푸틴 지지율이. 이건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시진핑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이 내년에 대통령에 다시 선임될 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미리 진짜 얘기해 준다고. 그럼 그게 뭘까요? 북한, 중국, 러시아는 1인 지배 체제가 돼버린 그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거죠.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방 진영의 이익하고는 컨셉하고는 아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 주석이 푸틴에게 그런 말이라도 안 했더라면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한 여기 있는 거대로 시진핑이 폼 딱 잡고 지금 이제 아쉬운 건 푸틴이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서 자원도 국력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폼만 잡고 이렇게 딱 하고 오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이 신냉전 시대가 아주 장기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좀 덜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이 가서 당신 내년에도 집권해라. 그래서 우리 둘이 차르와 황제 둘이서 서방 진영에 맞서서 연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공동성명이 보면 전 다 읽어봤는데 북한 얘기도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자율적 그러니까 하여튼 합리적인 어떤 자기 방어를 위한 그런 그거에 미국이 너무 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요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실 때 기자들이 해설을 한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만약에 성명서다 그러면 그 성명서에 언급된 그 따옴표로 된 것들 두 정상은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멤버가 이 두 분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그냥 딱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엔은 전 나라의 연합이고 그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독자 제재는 하지 마라고 하는 건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
근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통과가 안 되는데, 이 얘기인즉슨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은 반대한다. 하여튼 정치 관련된 거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 얘기는 즉슨 그냥 막 연대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라. 미사일 관련된 뭐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자기들도 다 해. 서로 다 하면서. 이게 정치인들의 이 어떤 성명서 같은 거는 진짜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막 오묘하게 이게 시인이 시를 쓴 것보다가 더 오묘한 진짜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초청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을 잇는 가스관이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2030년까지 중국의 최소 10억 평방미터의 세제곱미터의 이거는 가스는 부피란이라니까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 기업 간의 장기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나아가 그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난 서방 기업을 대체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양국이 잠재력을 결합하면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분야의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언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뭐 힘을 잘 합할 수도 없어. 우리가 거의 굉장히 소중한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아. 또 시 주석 역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양국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화에 대한 서명했다. 이거 다 미사 여구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동맹은 아닌 거예요. 이제 동맹일 때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그럴듯해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동맹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동맹은 아니니까 세계에 있는 여러분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맹국이 아니다. 그런데 나토는 너희들이 국가 간의 동맹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석유 제품 무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돈 되는 거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말라카 해협이 봉쇄가 되면 중국은 큰일 나요. 거의 원유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오는데 그러면 그거는 미 태평양 함대가 거기 사실은 그 길목을 잡고 있는 거니까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이런 쪽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 전기차 비즈니스는 안보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안보랑. 그거를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서방에서 상한가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60불인가 얼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이익이 러시아산 원유의 채굴 그 원가는 배럴당 한 10몇 불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 4배, 5배 이제 폭리라고. 하여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원유, 가스 이런 걸 공급받겠다고 육로인 그걸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죠? 네. 시 주석은 또 우리의 협력 분야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추가 협력을 통한 협력의 조기 결실도 가능할 거다. 중국은 실리적인 걸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고요. 안보적인 군사적인 거는 그냥 뭐 네 말에 동의한다. 당신 입장도 이해한다. 이런 수준의 그걸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결제에서 쌍방 통화 사용을 누리는 방안도 합의됐다. 러시아는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와 결제에서도 중국 위안화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게 한 나라의 화폐를 결제 통화로 지정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그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나라는 그 화폐를 축적해 놔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러 패권을 얘기할 때 석유를 달러로만 구매하게 만든 그게 이제 달러의 지위를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만든 거라고 그러잖아요. 석유 시장이 하루에 1억 배럴이면 1년이면 365억 배럴이고요. 거기 70%를 곱하고 우리 70%를 곱하면 3조 3,300억 불 시장인가 그래요. 자동차 시장하고 그 석유 시장이 거의 비슷해. 그만큼 큰 시장인 거예요. 그거를 달러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게 되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니까 미국은 그건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어차피 미국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제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 그 중재 외교예요. 이건 여전히 물음표를 남기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기자의 생각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각자 했던 다운표의 말이 중요해요.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아니 좋은 일은 전부 다 유엔을 갖다가 이제 다 맞는 얘기죠. 아 그러면 우리 북한하고 좀 이렇게 좀 잘 되게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누굴까요? 중국이, 러시아. 내 주위에 강한 나라가 있는 거를 내 이웃에 힘세고 강한 나라가 있는 게 나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거죠. 우리가 통일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정치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해 봐도 우리는 그냥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갖고 놀기가 좋아. 이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통일되는 걸 좋아해 줄 나라도 있는 것 같아. 먼데 있는 나라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일되면 이게 저기 반서방 세력을 더 힘있게 막아줄 수 있으니까 좋아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계획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른 거다. 아이고, 내가 이제 투자 얘기로 넘어가야지. 정치 얘기 너무 많이.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그 세상의 변화 4가지 하고 하나를 더 추가한 게 이 이제 신냉전 시대, 탈세계화 시대 이걸 제가 드리고 있었던 터라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그 시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푸틴 대통령도 시주석의 1대1 회동에서 평화계획에 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다 뭐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철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요 그 무기 지원에 관련된 것도 뭐 합의된 게 없고, 그다음 또 젤렌스키 만약에 러시아 가서 얘기가 좀 잘 됐더라면 젤렌스키하고 통화를 시주석에 해가지고 폼 딱 나게 휴전에 갈 수 있게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요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방산 주식이 막 엄청 내리더라고.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그 이 뉴스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전체가 다시 평화의 시대로 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그 4가지 변화 더하기 세계 정치 지형의 변화, 이건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국가 간에
엄청난 큰 극과 극이 부딪히는 거라서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 다른 요 뉴스의 다른 거에도 있는데 푸틴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행사하고 있는 물리력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상을 인정한다는 투여서 오히려 더 제가 생각하는 정치 지형의 변화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요 이벤트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시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큰 거예요. 우연히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국가 간의 어떤 행사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상징 조작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거기에다 또 내년도 대선에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 시 주석이 언급을 했고, 이거는 이 이면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당신도 독재하고 나도 독재하고 우리 다 같이 했고 한번 붙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5가지 투자의 인문학적인 기둥의 하나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